안녕하십니까, 재테크 친구 망튜브. 네, 오랜만에 일본 가면 부자 된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일본에 안 가보셨다고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휴가 일정을 잡고 바로 일본 가는 비행기표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그것도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가는 다카마스 여행 어떨까요? 다카마스 들어보셨나요? 예, 다카마스 고분벽화 정도 들어보셨다고요? 이제 몇 가지만 더 아시면 됩니다. 산호끼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 다카마스입니다. 도쿄가 있는 본토 혼슈 섬 아래 그 시코쿠 섬의 가가와현에 있는 곳, 그 일본의 43현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죠. 인구는 약 40만 정도로서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의 의정부나 김포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카마스는 그 가가와현 중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오늘은 일본 가면 부자 된다 다카마스 편, 그리고 음식, 문화, 미래, 이렇게 다카마스 편을 구성해서 음식 편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올리브 스테이크를 아시나요? 다카마스 인근 효도시마라는 섬에서 올리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브, 피자에서 많이 보셨나요? 올리브를 먹으면 그 양질의 소로 만든 스테이크를 다카마스 시내의 몇몇 식당에서 드실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그 스테이크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보는 것만으로 군침이 돕니다. 식당 내 셰프와 점원분들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자, 올리브 스테이크 같이 드셔보실래요? 엔화절하로 인해서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마도 한국에서 한우를 사드시는 가격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카마스에 왔다면 이 올리브 스테이크만큼은 꼭 드셔보세요. 자, 두 번째 맛집, 우동입니다.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 고속도로의 흔한 우동을 먹으러 다카마스까지 갔냐고요? 네, 물론 아니겠죠. 네, 산호끼 우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산호끼 우동의 원산지가 바로 다카마스입니다. 다카마스는 약 1000년 전부터 우동이 유명했습니다. 아마도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벼농사가 원활하지 않아 밀을 재배하였고, 그 밀을 가공하여 만든 우동이 대표적인 요리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서 우동 가게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동에 생선이나 각종 튀김, 소고기, 해산물 등을 버무려서 취하면 이보다 별미일 수는 없습니다. 자, 다카마스의 산호끼 우동 역시 같이 드셔보실래요? 자, 보너스 선물 하나, 공항 근처의 가게로 가면 우동 국물도 무료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귀국할 시 공항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실제 가게에서 우동을 먹을 때의 맛과 비슷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일본이라면 일본 전통 요리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자, 가이세키 요리라고 해서 궁중의 요리입니다. 그 호텔에 가면 뭐 양식이나 일식 등을 조식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일식을 고른다면 이렇게 가니 가이세키 요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생선, 샐러드, 스프까지 이렇게 료칸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호텔에서 이렇게 기본 가이세키 요리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 역시 일본은 맛에 진심인 장인들이 모였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보너스 음식. 여름이라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뜨거울 땐 영상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겠죠? 자, 이럴 땐 공원이나 아니면 시내에서도 그런 쉽게 가게나 편의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곳이 없다면 자판기라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원의 연못에 있는 잉어를 보며 마시는 시원한 맥주, 이 맛이 일본의 맛, 그리고 여행의 맛이 아닐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일본 가면 부자 된다 다카마스 편, 맛집 편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망티브는 여러분의 견문을 넓히는 그런 부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친구 망티브입니다. 일본 가면 부자 된다 다카마스 2편 문화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름에 일본으로 바로 날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본 가면 부자 된다 다카마스 1편 맛집 편 잘 보셨나요? 다카마스 맛집 편 안 보셨다고요? 올리브 스테이크, 사누키 우동, 가이세키 요리, 그리고 또 맛집 편에 뭐가 등장했었죠? 네, 혹시 안 보셨다면 1편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다카마스 2편 문화편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다카마스 문화편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공간 생명 부여입니다. 자, 다카마스 내 나오시마 섬에선 혼무라 지구의 오래된 집을 개조한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스탬프 랠리, 그게 도장 찍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그 6군데를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 치과 의사분이 뉴욕의 여신상을 만든 집도 있고, 빛을 제거한 채 어떤 그런 자극과 공간을 새로 정의해보는 느낌을 주는 그런 희한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수십 개, 수백 개의 LED를 연못 위에 띄어놔서 그곳의 숫자 업계를 유추해보는 그런 특이한 느낌을 주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는 마을 주민이 직접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마 섬은 그런 이해 프로젝트를 이렇게 형성한 곳이기도 하고 좀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섬입니다. 예전에는 그 폐기물이 쌓여 있었던 곳에서 그 소수 기업가들이 주민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 다카마스 인근으로 회사를 옮기고 나오시마의 유명 예술가를 초청해서 지금과 같이 그런 특이한 문화가 꼽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그 이해 프로젝트가 있는 그런 다수 주택 근처에 그런 호텔이자 미술관인 베네스 하우스 뮤지엄이 있습니다. 대개 이곳으로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간혹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베네스 하우스 뮤지엄에는 망국기처럼 각국 국기가 전시된 곳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로는 그 전시관 바깥에 커다랗고 동그란 암석을 두 개가 놓여져 있는 그런 작품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품 해석의 자유는 관객에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 두 명이 이 밀폐된 공간에 암석 두 개만 이렇게 놓인 상태로 빠졌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약간 확대 해석한 경우인데, 그럼 모래의 여자라는 일본 영화를 보면 비슷한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궁금하시면 한번 그 영화를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이 뮤지엄, 베네스 하우스 뮤지엄 근처에는 약순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 유럽의 이탈리아, 로마 시내 곳곳에 있는 수도처럼 이렇게 일본 다카마스에서도 약순물을 마시다니, 거기다가 좀 맛도 매우 신선해요. 그래서 이 물을 접하게 된다면 물통을 한 병 가득 채워서 마시길 추천할게요. 자, 문화편의 두 번째 포인트, 자전거 활용입니다. 일본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네, 특히 나오시마 섬에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다카마스 시내에서도 자전거를 탄 분들을 꽤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분들은 왜 자전거 활용을 즐겨하고 있을까요? 가격이 저렴해서? 아니면 혹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신 답 이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선 자동차를 구매할 시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다 크진 않다 보니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니까 비용이 더 발생하겠죠? 그리고 일본의 대중교통비가 비싼 것이야 익히 알려져 있고요. 또한 건강과 환경을 그런 생각하는 마음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 공간이 잘 구비가 되어 있어 거의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카마스 시내를 돌다 보면 실제로 회사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카마스는 무엇보다 소규모 도시라서 자전거로 통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 가격이 자동차보다 저렴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동차 구매하신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비가 비싸고, 또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 공간이 잘 구비되어 있고, 소규모 도시라서 자전거로도 통근이 가능하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다카마스에선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화편의 세 번째 포인트, 고유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다고요? 바로 포켓몬의 캐릭터입니다. 우동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야돈을 다카마스 상징 캐릭터로 삼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야돈이 우동과 어우러지는 모습, 또는 야돈의 개성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도시를 거닐더라도 아예 처음 보는 캐릭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친숙한 캐릭터까지 도시의 대표 상품으로 가져와 홍보하는 모습이 상당히 센스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일본 가면 부자 된다 10편 다카마스 문화편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공간 생명 부여. 두 번째, 자전거의 활발한 활용. 세 번째, 고유 캐릭터의 적극적 사용입니다. 이렇게 일본 가면 부자 된다 다카마스 2편 문화편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친구 망트구입니다. 일본 가면 부자 된다 다카마스 3편 미래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카마스 1편 맛집편, 2편 문화편 혹시 시청하셨나요? 1편, 2편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카마스 3편 미래편 바로 시작합니다. 다카마스는 시민 그리고 지자체와 특별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에요. 아마 미래의 소도시상의 모범적인 모델로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편을 열어가는 첫 번째 공간, 지역의 특색 있는 물고기신 축제입니다.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간다고요? 다카마스에선 가능합니다. 다카마스가 항구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물고기를 신성시하는 풍습을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물고기신을 축제에 초대했어요. 상당히 특이한 광경이죠. 그 물고기신은 이른 저녁부터 밤까지 다카마스 항구 근처의 시내를 날아다니면서 다카마스 시민과 시의 번영을 기원한답니다. 사람들도 그 신을 쫓아서 많이 달려가기도 해요. 예전에 그 다른 일본의 도시인 화산이 있는 가고시마라는 도시를 갔을 때 커다란 솔개가 마을을 돌면서 마을을 지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카마스에서는 물고기가 시민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선 장터가 열려서 여러 지역 특산품을 팔고 그런 로컬 푸드, 그리고 맥주 등을 팔고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게임 등을 즐기곤 합니다. 함께 어울린다면 여러분도 다카마스의 로컬 시민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카마스 미래편을 열어가는 두 번째 공간, 다카마스 성과 리츠린 공원입니다. 이곳은
유난히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다카마스 성은 그런 열차역과 항구 부근에 있어서 시민 누구나 들릴 수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여유롭고 합니다. 현재 일부 부분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자, 다음 리츠린 공원. 이곳은 테마가 있는 곳이에요. 에도 시대 1600년대부터 1800년대죠. 그 에도 시대 초기인 1642년부터 약 100년에 걸쳐 지어졌어요. 총 6개의 연못과 정자, 그리고 13개의 인공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 지방 영주가 산책길의 사교회장으로 활동했던 곳이에요. 이곳이 이제 주민들에게 전격 개방되어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근방의 설화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형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곳이다 보니 북쪽 코스, 남쪽 코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시청자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게 둘러보시면 되고요. 걷다가 지치면 그런 정자 근처에 간이 식당에서 맥주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거로는 그 맥주를 마시며 잉어를 감상할 수도 있어요. 잉어가 상당히 사람과 친밀한 느낌입니다. 마치 계속 살고 있었던 것처럼요. 연못 안을 논일고 있는 잉어 그리고 자라를 보면 무척이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물론 중간중간 쉼터에서 특별한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마치 정말 에도 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기억할 것으로는 그 장소엔 에어컨은 없습니다. 선풍기만 있으므로 약간 덥기도 해요. 아무튼 이렇게 리츠린 공원은 다카마스 시민분들의 평상심 내지는 여유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역 또한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진 곳. 두 번째 포인트, 다카마스 성과 리츠린 공원이었습니다. 자, 미래편을 열어가는 세 번째 공간, 이해 프로젝트로 만든 주민주택입니다. 다카마스 인근에 있는 나오시마 섬은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섬이죠. 나오시마에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지금과 같은 특이한 형태의 예술작품인 주택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실제 동백나무와 가짜 동백나무 열매를 동시에 배치한 주택, 그리고 뉴욕의 여신상과 특이한 조각품을 전시해 놓은 그 지역의 치과 의사분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신규 주택, 또한 수십 개의 LED를 연못 위에 띄어놔서 그곳에 빠지게끔 하고 싶어 하는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주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태도 실시하고
스탬프 투어 같은 그런 맛깔스러운 캠페인도 실시하고 특이한 조형품도 전시해 놓고 매력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 프로젝트로 만든 그 주민주택은 역시 지역 주민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세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미래편을 열어가는 보너스 공간 다카마스 시내 곳곳을 둘러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공간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거북이산과 함께하는 그렇게 거북이를 갖고 나갔던 우동집, 고전적 음악을 느낄 수가 있는 레코드 가게, 길거리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 여러가지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본 가면 부자 된다 다카마스 3편 미래편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특색 있는 물고기 신축제. 두 번째, 지역과 조화를 이룬 공원과 성, 다카마스산과 리츠린 공원. 세 번째, 지역 주민주택 개발 이해 프로젝트입니다. 일본 가면 부자 된다 다카마스 미래편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